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신형 카니발은 부분 변경되어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전면부, 후면부 위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세단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재탄생했는데요. 이번 신형 카니발의 특이한 부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카니발은 2.2 디젤과 3.5 가솔린, 즉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구비되지 않은 엔진 라인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전동화 파워트레인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새롭게 추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카니발은 다 3.5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직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시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그래서 거의 풀옵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옵션을 설명드리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면부터 어떤 부분들이 부분 변경되면서 바뀌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신형 카니발은 기아 자동차에서 RV가 아닌 SUV의 느낌으로 디자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전면부를 보게 되면 최근 출시된 신형 소렌토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RV는 승합차 장르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탄다라는 느낌보다는 SUV를 탄다라는 느낌이 좀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RV 느낌이 안 나게끔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형 소렌토와 전면부가 많이 닮아 있고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와 주간 전조등인데요.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를 띠고 있고 헤드라이트는 최근 기아 자동차들이 그렇듯 세로형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구 LED로 되어 있고요.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다 상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라든지 내부 디테일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그니처 트림이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크롬 포인트들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는 따로 LED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기아 엠블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좀 변경이 되었고 이 안개등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개등을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따로 안개등을 없애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시그니처 트림인데 잠시 후에 제가 그래비티 트림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 부분 변경되면서 새로운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도 추가되었는데 이 시그니처 트림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그니처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면부는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다른 기아 모델들과 패밀리 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실제로 봤을 때도 RV 느낌보다는 SUV의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RV 차량들은 부분 변경 때 측면부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은 그대로 놔둔 채로 가장 큰 이미지 변경을 꾀할 수 있는 휠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최근 EV9을 시작으로 기아 자동차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퀘어 타입의 휠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기아 로고 적용되어 있고 휠캡 커버까지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투톤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과 실버 투톤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봤을 때 디테일들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차의 공력 휠처럼 되어 있는 것이 휠 디자인 특징이에요. 이런 커버까지도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는 이 부분 외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필러 쪽에 있는 이 트림도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이 무늬 자체도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이 무늬는 없앴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랬다면 너무 심심해서 없애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 외에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는 후면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면부도 많이 바뀌었지만 후면부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이 되었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가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후면부는 이 윗부분 이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 부분도 바뀌었고요. 테일램프, 테일라이트의 형상이라든지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단에 있던 트렁크 손잡이가 이 안쪽 히든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하단 범퍼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라는 것이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테일라이트를 갖고 있어서 전면부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방향시등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방향시등을. 그래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방향시등이 하단에 있게 되면 이 앞차와 차 간거리 가까울 때 안 보이게 되거든요. 제 위치에서. 그런데 이걸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안전하게 후방에 있는 운전자들이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반가운 부분입니다. 꼭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타인에게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요 위에 두 개는 브레이크 등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어오고 밑에 네 개는 방향시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는 리플렉터, 반사판과 후진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따로 머플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임에도 머플러가 이렇게 노출형은 아니에요. 오른쪽 하단에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와 큰 디자인적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향시등 켰을 때 헤드라이트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들어옵니다. 넓은 범위에 다이나믹 시퀀셜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점등되고 한 번에 꺼지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방향시등이 이렇게 큰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길고 넓은 범위의 방향시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을 한번 볼게요. 안에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바뀌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스티어링 휠은 그대로예요. 바뀐 부분은 여기 있는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최근 기아 자동차에서 골고루 적용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되었고요. 이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티펑션 컨트롤러도 바뀌었어요. K5, K8에 적용된 멀티펑션 컨트롤러, 그리고 공조기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발광되는 범위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고 바뀐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부분 변경스럽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은 보통 부분 변경해서 바꿔주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휠이 바뀌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 컬러는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인테리어 컬러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코튼 베이지랑 토프 인테리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컬러 리뷰는 다음 리뷰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열은 슬라이딩 도어, 카니발의 사실 가장 큰 매력이죠. 뭐 팰리세이드, 소렌토, 산타페에 없는, 카니발에만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 사실 요 메리트 때문에, 요 특징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문을 열 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점이 또 매력적인 차량이죠. 그래서 운전석을 한번 앉아보기 전에 시트를 한번 볼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 조작되고 높낮이 조절되고, 앞쪽 각도 올려볼까요? 앞쪽 각도는 이렇게 등받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앞쪽 각도만 움직입니다. 이건 아주 좋아요. 가끔 어떤 차들 보면 이 앞쪽 각도 올리는데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차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와 여기 4개의 럼퍼 서포트. 그래서 최근에 기아 자동차들이 다 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드디어 카니발에도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신 CCNC, 현대자동차와 똑같은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가장 최신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CCNC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연두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벤츠나 다른 브랜드처럼 이렇게 띠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흩날리는, 약간 반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송풍구는 가로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멀티펑션 기능, 이렇게 한 가지 버튼으로 여러 가지 송풍이랑 멀티미디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도 C타입 포트, 충전 포트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시거잭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깔끔해졌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제 휴대폰 넣는 공간인데 뭐 산타페처럼 듀얼 충전이 가능하진 않아요. 이쪽만 충전이 가능하고 이쪽은 뭐 지갑이라든지 그냥 또 다른 휴대폰을 올려놓을 수 있을 그런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가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식 기능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잘한 것 같아요. 크게 공간을 뭐 잡아먹지 않고 이쪽에 위치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하단에서는 열선 통풍 시트 3단계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핸들과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은 네, 이렇게 서라운드 카메라, 그리고 지금 전방 카메라, BPD,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이렇게 전방 카메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후방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후방 카메라로 후방 시야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요 실제 거울로 후방 시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이죠. 이쪽에 카드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보통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 많이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뭐 카드 인식이 안 돼서 카드를 빼거나 했을 저기 있으면은 차를 꼭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확실히 좀 편하고 사용이 용이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쪽에 썬루프는, 이쪽은 파노라마는 아니에요. 일반 썬루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수동으로 슬라이딩하고 개방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로 가보고, 그리고 아까 디지털 룸미러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디지털 룸미러 카메라고, 이 신형 카니발 이번에 후방 카메라가 3개입니다. 이거는 빌트인 캠 2를 넣게 되면 후방 블랙박스 캠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건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 둘, 3개로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이 도어 손잡이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래비티 트림은 이 사이드 스텝이 기본인데, 이 시그니처는 사이드 스텝이 기본이 아닙니다. 사이드 스텝이 없어요. 한번 안을 타볼게요.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슬라이딩 도어는 열고 닫고가 전동이기 때문에 뭐 팰리세이드나 소렌토, 산타페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더 편의성도 증대가 되는 방식입니다. 열선 통풍 둘 다 적용되어 있어요. 2열에. 손잡이도 이렇게 뭐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잡고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수동식 선블라인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용되어 있고, 송풍구 머리 위에도 있어요. 머리 위에 송풍구, 그리고 여기 실내등, 가운데 실내등이 있고, 여기서도 이 썬루프 개방이 가능합니다. 열고 닫고 개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 있어요. 1열과 2열에 이제 냉온 컵홀더를 옵션으로 따로 넣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요. 여기서는 220V,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래서 할 작업이 있다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12V 시거잭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로가 꽤나 넓어요. 지금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한 뼘, 2뼘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 남자, 성인 여자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3열, 그리고 4열은 싱킹 시트가 지금 접혀 있어요. 저 스트랩을 당겨서 세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거 세웠을 때 저 4열에 사람이 앉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저 조명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차량으로 이동해서 3열과 4열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전동으로 열리니까 진짜 편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컬러는 판테라 메탈 컬러입니다. 블랙처럼 보이지만 좀 진한 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컬러도 블랙 컬러가 좀 흔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선택하셔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좀 이 신형 카니발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컬러라고 보면 되고, 이 컬러는 그래비티 트림입니다. 가장 비싼 시그니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래비티 트림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냐면,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 디자인이 블랙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가로 일자형 패턴으로 신형 소렌토 그래비티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시그니처 트림은 다이아몬드여서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예쁜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좀 더 강인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측면부에서는 요 휠 디자인과 컬러가 완전히 다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블랙 휠이 적용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시그니처에는 아까 휠캡 커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비싼 트림인데 휠캡 커버가 없다라는 부분, 이 볼트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더 강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러기드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휠캡 커버를 안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 스포크들이 굉장히 많아서 휠이 좀 더 강인해 보이고 좀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정 블랙, 기아에서 요즘 순정 블랙 휠을 소렌토도 그렇고 최근에 봤던 K5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넣는 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순정입니다. 이렇게 발로 밟고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이드 스텝도 순정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렇게 다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여기 또 매트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C필러 트림, 이 부분도 원래 밝은 크롬인데 이건 좀 다크한 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다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후면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여기는 조명이 또 적용이 되고요. 제대로 나오는데? 제대로 나와. 차도녀님이 뒤에서 나오는 싱킹 시트를 구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면부 다른 점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전면부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여기가 좀 더 톤이 다운돼 있어요.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에서 그래비티 트림만의 특징을 볼 수 있고, 사실 인테리어에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똑같고 여기 또 다른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비티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세라믹 실버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인데 이 컬러가 괜찮습니다. 제가 실물로 봤을 때는 약간 요즘 또 유행하는 시멘트색 있잖아요. 약간 공구리색, 크레용 색깔, 그런 색이 이 세라믹 실버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래비티 휠을 보시면 돼요. 그래비티 트림이랑 헷갈리신다면 이 휠이 까만색이고 이 휠이면 무조건 그래비티가 적용이 된 겁니다.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고 그릴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확실히 좀 대비가 확실히 되는, 나 돈 좀 썼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트림과 색은 이 조합입니다. 이 세라믹 실버는 또 그래비티 트림에서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카니발 주기 보신 분들은 저 그래비티 트림이다 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죠. 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라믹 실버랑 이 블랙 휠이랑 이 매칭이 또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좀 화이트와 블랙에 질리신 분들은 이 컬러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좀 톤 다운돼 있죠. 그래서 전면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이 트림의 색깔이 다 동일합니다. 후면부를 봤을 때도 아주 깔끔하게 컬러 매치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확실히 밝은 톤보다는 이렇게 좀 다크한 톤이 이 세라믹 실버 컬러랑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를 조명 때문에 자세히 못 보여드렸으니까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과 9인승 모델의 차이점이 있는데, 7인승 모델은 이 레일을 앞뒤로 조절도 되지만 좌우로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9인승 모델은 좌우로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컵홀더랑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을 밟고 손잡이 잡고 올라가면 좀 더 편하죠. 편하게 이렇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인승 시트에서만 선택 가능한 마사지 시트 적용돼 있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와 또 이 뒷좌석 마사지는 다른 겁니다. 오. 지금 눌러봤는데 상당히 강력한데? 약간 그 다듬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다듬이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충격이 꽤나 크게 옵니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오래 받으면, 이렇게 주행하면서 받으면 약간 멀미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다른 브랜드들의 마사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색다르네요.
그래서 이런 또 마사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거를 달아서 약간 연예인 차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연예인분들은 여기서 옷을 걸어놓고 갈아입으실 수도 있게끔 활용이 다양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워낙 활용도가 다양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구현을 해놨습니다. 뒷좌석에서 한번 일렬을 볼게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K5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합니다.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봤을 때는 이게 카니발인가 K5인가 뭐 RV인가 세단인가, 그리고 아니면 SUV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기만 보고 카니발이네 약간 이런 걸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저 대시보드 높이를 좀 더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방 시야 확보하기가 더 용이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낮아진 것 같긴 합니다. 한 요만큼이 낮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확실히 좀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어요. 좀 더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신형 카니발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보리 실버 컬러예요. 이건 부분 변경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마치 K5의 울프 그레이와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실버 같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베이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빛이 정면으로 받는 부분, 약간 조명이 불구스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베이지 느낌도 있고, 야외에서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실버 느낌도 있으면서 베이지 느낌도 나는 그런 되게 오묘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실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거는 컬러 리뷰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안에는 이제 토프 인테리어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또 부분 변경되면서 처음 선보이는 컬러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약간 밝은 카멜색 브라운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블랙 시트도 없고 토프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튼 베이지 이렇게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되면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그러니까 약간 그레이와 네이비가 섞여 있는,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그런 컬러 조합이 있는데 되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이브리드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디젤과 가솔린은 선택이 불가해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러 지금 안에서 봤을 때는 뭐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묘합니다. 브라운은 아닌 것 같고요. 회색도 아니고, 토프 인테리어 컬러는 되게 좀 희한한 컬러예요. 명확히 무슨 색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컬러입니다. 되게 짙은 브라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차도 7인승 모델이에요. 7인승 모델이고, 제가 트렁크를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원래 하단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차는 7인승인데 시트를 다 눕힌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트를 눕혔을 때는 이렇게 4인승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인승인데 트렁크가 엄청 커다랗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카니발을 차박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뭐랄까, 차박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냥 팰리세이드나 뭐 소렌토, 산타페가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 2열 시트가 완전히 뭐 풀 폴딩이 된다거나, 물론 이렇게 폴딩했을 때 요 공간이 나오긴 하지만 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2열을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신형 산타페만큼의 공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난 차박이 메인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신형 산타페나 뭐 소렌토를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변화가 가장 큰 변화고요. 인테리어는 마치 세단과 같이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확실히 디자인 변화가 큰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카니발도 멋졌지만 신형 카니발만의
확실한 존재감. 아까 방향시등도 보셨지만 방향시등도 워낙 크게 들어오고 후면부가 거의 풀체인 수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이점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뭐 25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를 또 선택하게 되면 추가 금액이 450만 원, 455만 원 더 추가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디젤의 연비와 그렇게 큰 차이가 또 없어요. 근데 금액 차이가 450만 원 정도 나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연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디젤 모델 대비해서 하이브리드가 갖는 이점, 좀 더 정숙하고 그리고 뭐 연비 효율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금액적인 부담,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2.2 디젤은 이제 사도 되나, 2.2 디젤 6기통도 아니고 4기통이기 때문에 사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6기통 가솔린을 사기에는 또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코트 베이지 컬러예요. 저는 직접 보니까 토프랑 코트 베이지 중에는 코트 베이지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한다면 외장은 세라믹 실버, 그리고 내부는 코튼 베이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래비티가 아니라면 그냥 이 오로라 블랙 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블랙은 역시나 호불호가 크게 없이 어떤 분이 선택하셔도 만족스러운 컬러이기 때문에 자세한 컬러 리뷰는 다음 리뷰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뭐 제가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시승기를 통해서 또 승차감, 후륜 댐퍼까지도 개선해서 승차감도 잡고 소음도 많이 잡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승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